네, 봅시다. 그러면 33회 요번에 복습 노트 2회 찾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 둘씩 내용들을 보면서 데일리 스터디 1일 학습의 복습 노트를 볼 때는요. 꼭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진도 나간 거 책 덮지 말고 10페이지부터 펴놔요. 오늘 진도가 광역도시계획 10페이지부터니까 왼쪽에 10페이지 보면서 뭐하죠? 문제를 보고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야 돼.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입문서 같은 거나 우리 2시간 땡 이론 과정을 안 봤잖아 지금. 문장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복습 노트의 지문은 제가 법조문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뭐가 된다? 우리가 이게 법조문을 확인하는 거야. 기본서나 우리 2시간 딴 교재인데 이론 파트에 대한 부분을. 근데 그걸 다 읽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여기 문장 통해서 연습하자 이 얘기인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림책과 익힘장, 요거 모임 익힘장에서 이게 더해진 게 아주 환상적인 조합인 거야. 그림책과 복습 노트에 대한 익힘장.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럼 봐요.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 주문하는 게 있어요. 키워드를 잡아라.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먼저 해라. 그럼 봐봐. 형 앞에 거 봐. 1번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물어본 겁니다. 1번은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좌우에 광역계획권 도지사 아니면 국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좌우, 중간에. 됐죠? 그런데 2번 지문은 뭐다? 봐. 2번 지문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거야. 뭐라고요? 광역도시 계획을 누가 만드냐 물어본 거지. 그러면 10페이지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시군의 공동수립, 시도의 공동수립이 보일 거야. 이해가셨죠? 결론적으로 1번, 2번의 포커스는 1번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 2번 광역도시 계획 만드는 거. 이걸 구분하고 지문을 봐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됐지? 첫 번째 봐볼게. 봐봐. 내용에서 봅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도에 관하여 걸쳐 있답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하냐? 10페이지 오른쪽 중간.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정하겠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 그럼 같은 도 내의 시군이라는 거잖아. 그럼 왼쪽 중간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얘기합니다만 항상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봅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인데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럼 도 안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10페이지 왼쪽 밑에 있죠. 시장군수 공동수립. 요번에 32의 문제였었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이런 경우는 누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하냐? 10페이지 오른쪽 밑에 시도지사가. 시작.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1번, 2번을 구분할 때 핵심 키워드는 1번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 2번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거다. 항상 문제 볼 때 둘 중에 뭘 궁금해하는 건지를 체크하고 시작을 해라. 그래야 안 헷갈린다. 아셨죠? 됐고 3번입니다. 3번은 11페이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몇 페이지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왼쪽에 써놓는 게 좋겠지. 이건 11페이지 있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을 볼 때는 반드시 기억할 건 뭐죠? 도시계획을 볼 땐 기본계획인지 관리계획인지를 꼭 챙겨라. 도시 기본계획은 스케치하는 거고 관리계획은 스케치에 맞게 본 그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인지 관리계획인지를 꼭 체크하고 시작을 해라. 이해가셨죠?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이니까 11페이지 정 가운데 뭐라고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 시군일 때. 그러면 조그만 시군일 때 어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시작.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이 만족된다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요 문장이 작년도에도 여기 있었어요. 이게 32회 때 문제였고, 제가 타이밍 봐서 바뀐 부분이거나 타이밍이 안 좋은 건 빼거든요. 절반 정도는 바꿔요, 문제들을 제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언제나 옳아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봐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12페이지 왼쪽 밑에 있는데요. 4번은 33회라고 씁니다. 4번은 33회 기출로 저는 정했습니다. 제가 그림책에도 12페이지 왼쪽 밑에 봐봐.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은 주민이 만들어주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나처럼 키워드를 잡아야 돼. 키워드 못 잡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관리 계획이니까 영향 미치는 계획이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다.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된다. 우리를 위한 제안이 된다. 우리 그만 잡시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제안인 거예요. 그러면 해봐.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5번이 뭐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지정 변경 및 시작.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및 봐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거 봐. 계획까지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잖아. 아까 했지, 용도구역 볼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은 기본계획, 4번은 도시관리계획. 이해가셨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동그라미 맞는 문장 됐습니다. 그 얘기들. 그 다음에 5번을 본다면요. 일단 5번은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됐지?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 밑에 시를 뭐라 부르지? 대도시. 대도시 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등등등. 이해가셨죠?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직접 시도가 아니어도 결정할 수 있고, 하지만 대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시장군수는 도시관리 계획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언제 시장군수가 직접 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에 수립 변경을 한다. 광명시의 일부인 철산동의 지구 단위 계획, 군포시의 일부인 3번 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은 그 시장 군수가 대도시 아니어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13페이지 왼쪽 밑에. 뭐라고요? 13페이지 왼쪽 밑에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됐죠?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메타인지라고 끝나고 나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한다는 건 정말 공부 효과가 4배가 높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여러분 복습을 내가 해드리는 거야. 집에 가면 복습 안 하잖아. 그냥 자는 거 아니야? 먹고 자야지 살찔라고. 뭐라고요? 어쨌건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시군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6번은 뭐가 될까? 16페이지 왼쪽 위에를 보면 용도지역이 보여요. 16페이지 왼쪽 위에 용도지역. 용도지역 종류 어떻게 했더라?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복, 안돼. 빠진 게 뭐야? 그치, 관리지역이지.
도관농자. 여봐, 이제 이런 것도 알아, 우리가. 2주밖에 안 됐는데. 아싸가 우리. 알았죠?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공록 도시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대 용도지역이 있지. 주상공록 도시지역, 4대 도시지역이지. 그러면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러면 용도지역 끝난 거지. 그러나 16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용도지역을 세분한 게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거냐? 아니면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거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그렇지, 전용 주거지. 2종 전용 주거. 그럼 물어볼게. 공동주택 종류 좀 불러줘.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16페이지 왼쪽 위에 불러줬었지.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거라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용 주거냐 일반 주거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종수와 함께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18페이지 있겠죠? 18페이지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건 3종 일반 주거예요. 18페이지. 그럼 주거지역의 건폐율 외워봐요. 18페이지. 순서 5, 6, 6, 5, 7 시작. 5, 6, 6, 5, 7 1, 2 3중 3종 일반이 50%예요. 오른쪽에 용적률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입니다. 3종 일반 주거는 뺨W로 본다면 53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뺨W로 보면 750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530이니까 53 불고기 아니야. 530이야. 50% 이하 건폐율과 그 다음에 300% 이하에 대한 용적률이겠죠. 3종 일반 주거 530 시작. 3종 일반 주거 530 준주거 750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결시킵니다. 그 정도. 게다가 용도지구는 뭘까요?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죠. 외워봐. 용도지구 종류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그럼 여기는 취네. 취재진의 보고. 지는 뭐지? 개발진흥지구. 보고에 의하면 고도지구. 경복궁의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방재지구입니다. 그래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뒷페이지에 다 답 있어.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요. 뒷페이지 답 다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라는 총 9가지의 지구가 있다. 이 화재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다? 용도지구가 그 화재 원인인 걸로 전격 발표가 됐다. 그리고 그 용도지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취락지구다. 그럼 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게 있고 19페이지 왼쪽 위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있다. 그렇죠? 19페이지 왼쪽 위에. 그렇죠? 그럼 일단 녹반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건 그렇죠.
자연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은 개집도 못 져서 개집이라도 지라고 집단 취락지구를 정해준다. 개집은 개특법이다. 기억나시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20페이지에 있겠죠? 용도 구역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잘 봐봐.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발 제한이라는 말만 보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관리계획 결정하는 건 뭐라 불러?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단어가 안 떠올라요, 사실 이게. 그래서 대부분들 급해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뭐 도시 블라 구역 이러고 앉았어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평가사 문제였거든요. 박스에 쳐놓고 뭐냐? 개발 제한 구역 오답이 50%가 넘었어요, 이게. 실제 나왔을 때. 우리 시험도 한 번은 나와야 돼, 이거. 근데 33회라고 쓰진 않을 거예요. 자신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봐봐야 알아.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요번에 32회 때 문제죠, 이거는. 그럼 봐요.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 및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는 작년 기출된 거로서 기간을 물어본 건데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 유보 기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 시가화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 기억나시죠? 20페이지 왼쪽 중간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우리가 뭐를 지정 변경할 수 있겠느냐? 용도구역을 누가 정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뭐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누가? 결정권자가. 시작. 결정권자가 뭐하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래서 오늘에 대한 진도는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한 30분 먼저 오셔야 돼. 그래서 와서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이번 주에 2주 동안 줬잖아. 일일학습을. 이걸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영 와서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전철 타고 올 때 전철에서 읽어. 알았죠? 매주 빼먹으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주에 봬요.